안녕하세요. 투자바늘님TV의 부동산 전망 네 번째 시간입니다. 뜨거운 이슈죠. 재건축 규제 완화와 양도세 중과 종부세 완화 등 세금 문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 영상부터 보신 분들을 위해 먼저 소개해드리자면은 진행을 도와주시는 분은 수익형 부동산 컨설턴트 박수현 팀장님입니다. 자, 영상을 보시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세금 얘기부터 할까요? 아니면은 재개발, 재건축 얘기부터 할까요? 공급 얘기하던 중이니까 재건축부터 얘기하죠. 그럴까요? 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강남권뿐 아니라 강북권 재개발 후보지의 분위기도 달아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재개발과 재건축의 개념과 용적률,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우선 재개발과 재건축의 개념 정리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재개발은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불량 건축물이 밀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도시계획 차원에서 진행이 되므로 주로 지자체가 시행을 합니다. 도로, 공원, 시장, 학교, 상하수 등 기반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재건축은 주택 공급이 목적이기 때문에 재건축 조합이 시행 주체가 됩니다. 재건축은 이미 기반 시설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주택만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아파트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재개발과 재건축은 용적률이 어느 정도는 나와야만 재개발,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용적률이란 토지 면적에 비례하여 몇 평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냐는 건데 기존 용적률이 낮을수록 재건축 시 더 높게 지을 수 있습니다. 보다 많은 세대수를 공급할 수 있기에 조합원의 수익도 높아지죠. 아파트는 주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나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을 짓게 되고 용적률이 최대 250에서 300% 이하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건축물의 용적률이 200% 이내여야 재건축을 했을 때 일반 분양을 통한 수익률이 나옵니다. 자, 재건축은 용적률이 중요하죠. 자, 2011년부터 재건축이 추진됐던 음마아파트의 재건축이 난항을 겪는 것도 음마아파트 용적률이 204%이기 때문인 거거든요. 네. 인근의 저층인 개포 주공아파트의 경우 용적률이 68.8%였고 240%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니 성공적으로 재건축을 마쳤죠. 자, 안전진단 완화 얘기도 있죠. 네, 현재 재건축은 30년이 경과하고 안전진단을 통과해야만 재건축이 가능한데요. 안전진단은 A등급부터 2등급까지 있습니다. 재건축을 위해서는 D등급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요. 30에서 55점인 D등급은 조건부 재건축, 30점 미만의 2등급은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30년 이상 안전진단 면제를 공약하였지만 사실상 폐기되었는데요. 재건축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지나면 처분할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안전진단 검사를 통과하여 재건축 승인이 나면 그 다음 절차는 보통 재건축 조합을 결성하고 감정평가를 하여 비례율이라든지 권리가액, 프리미엄 등을 책정합니다. 이때 만일 감정평가를 해서 내 집이 더 비싸다 그러면 환급금이 나오게 되는데요. 반대로 재건축될 집이 더 비싸다 그러면 추가 분담금을 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재건축이 될 세대수나 면적이 결정이 되면 조합원들이 몇 세대나 가져가는지가 결정이 되고 나머지 세대수에 대해서 일반 분양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분양가를 비싸게 받으면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막는 게 1차는 분양가 상한제이고 2차는 초과이익 환수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1977년에 국내에 처음 도입이 되면서 규제가 시작이 되었지만 획일적으로 정한 상한가로 규제하는 방식이다 보니 주택 공급이 위축이 되었는데요. 1999년도에 아파트 분양가가 전면 자율화가 되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잠시 사라졌었습니다. 2007년도에 다시 민간 택지에 지어지는 주택에 대해서 이 제도가 도입이 되었다가 아파트의 품질 저하,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 때문에 2014년에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 택지 적용 요건이 강화됐습니다만 사실상 적용된 사례가 없어서 이 제도가 유명무실해졌습니다. 2019년 8월 12일 그러니까 8.12 대책 때 다시 민간 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를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전매 제한은 인근 시세 대비 분양 가격이 100% 이상일 경우 5년, 그리고 80에서 100% 미만이면 전매 제한 기간 10년으로 단기 시세 차익을 막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개정안은 2019년 10월 29일부터 시행이 됐으니까 그 이후에 시행된 구역에만 해당이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윤석열 당선자가 없애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지만 정말 그렇게 될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현재 공사가 멈춘 둔촌 주공아파트 사태도 사실 이 분상제와 급등한 건축 자재값으로 인한 이익금 문제 때문에 생긴 콜라보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등촌주공 사태 같은 경우는 좀 조합이 욕심 부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 건축비가 너무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분양가 상한제 운영에 합리화를 약속했는데요. 현재 제도에서 분양가를 무조건 주변 시세 대비 70에서 80%로 이하로 낮추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허구에서 보증을 안 해줍니다. 네. 그럼 공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규제가 있으면 항상 구멍을 찾기 마련이죠. 여러 편법들이 동원되고 시장은 왜곡됩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될지 조정될지 아직 알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뭔가 개편이 필요한 듯 합니다. 자, 수요가 있는 곳은 분양가 비싸도 나갈 거고 미분양이 우려되는 곳은 안 짓는 게 맞죠? 네. 자, 준공 30년 이상 안전진단 면제는 준공 30년이 도래하는 1기 신도시가 주 타겟인데요. 자,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 어떻게 진행돼가나요? 분당과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가 입주 30년이 넘거나 도래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안전진단 면제는 실질적으로 폐기가 되었는데요. 1기 신도시 재건축의 경우에도 용적률이 문제입니다. 평균 용적률이 분당 184%, 일산 169%, 평촌 204%, 삼본 205%, 중동 226%로 분당과 일산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재건축 단지보다 높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용적률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현재 신도시 주거지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원래 1기 신도시들이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 추진 움직임이 많았거든요. 근데 현재 용적률 완화 추이를 보면서 일정을 좀 미루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참고로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C등급은 수평 증축, B등급은 수직 증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등급이 높을수록 안전하니까 수직 증축이 가능한 거거든요. 어쨌든 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면제는 없던 일로 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래도 허들은 좀 낮아질 것 같아요. 재건축을 하려면 A에서 2등급 중 D등급 이하 판정을 받아야 되는데요. 50% 정도가 구조안전성 비중이거든요. 이걸 30%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이라고 하니까 어쨌든 허들은 좀 낮아질 것 같고, 자, 초과이익 환수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사실 이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도 참 말이 많은데요. 이게 생겨난 게 2005년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이에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게 되어 재건축에 따른 초과이익을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보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재건축이 다 끝난 후 초과이익의 최대 50%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 제도인데요. 주택의 이익분을 이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위헌이 아니냐는 반발도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강남구 대치 쌍용 1차는 3억 원, 서초 방배 3익은 2억 7,500만 원을 각각 통보받았고요. 반포주공 1단지 3지구는 지난 2020년 9월에 가구당 제초한 부담금으로 4억 200만 원을 통보받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착공해서 준공까지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실제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되는 시점은 3년 정도 후고 그 사이 주변 시세가 더 오르면 재건축 부담금도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들은 제초안을 내지 않기 위해 사업 이익을 좀 줄이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공사비 등 개발 비용을 늘려서 초과이익이 나지 않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요새 커뮤니티 시설이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는 게 좀 유행이잖아요.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 시설을 고급화해서 수영장, 골프장, 카페 라운지, 루프탑 라운지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하면 조합 이익은 줄어들지만 부담금도 줄어들게 되거든요. 커뮤니티 시설이 잘 돼 있으면 아파트 자체가 고급화되기 때문에 향후에 아파트 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지금 재건축을 시행하는 사업들이 거의 고급화에 나서고 있는데요. 결국 이것은 궁극적으로 서울 전체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집값을 안정화시키는데 이것이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취지는 이해해요. 근데 문제는 좀 있다고 봅니다. 말 그대로 살다 보니까 오른 거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불로소득으로 간주해서 세금 물리는 게 과연 옳은가 싶은 거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 10년 갖고 있다가 2배 올랐다고 해갖고 초과이익 환산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건 투자고 이건 투기다.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네. 그리고 녹물 나온 아파트에서 재건축 하나 보고 고통 감수하면서 살아온 사람 많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양도세 규제 완화와 종부세, 취득세 중과 등 세금 문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자, 시간 관계상 여기서 한 번 더 끊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다음 방송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방송 바로 이어가겠습니다.